저는 58세 정숙경입니다. 숙경님의 턱은 어떤 상태인가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딱 씹는 순간 저 귀 옆이 너무 찌릿찌릿하고 아프기 시작해서 김치 정도도 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나중에 거의 죽하고 무른 음식, 달걀, 그다음에 두부 이 정도만 그냥 먹고 살았어요. 거의 한 1년 넘게 그랬죠. 1년 넘게 매일 먹어온 음식 어디 한번 볼까요? 너무 오랫동안 그동안 죽 먹어서 너무 지겨워서 누른밥 끓여 먹는 거. 1년 넘게 이것만 드셨다고요? 반찬은 두부, 계란이 끝인데요. 반찬에 그게 다인가요? 아, 네. 제가 뭐 김치류 아니 무생채 정도도 좀 씹을 수가 없어서 이게 무른 거 정도로만 먹고요. 어제 김장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김장 했는데 그거는 그냥 식구들 먹느라 한 거고 김장 종류에서는 전혀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로지 부드러운 식감의 음식만 1년 넘게 먹어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친구랑 먹는 사과 정말 맛있죠. 그런데 사과를 맛있게 먹는 친구와 달리 맞다. 숙경님은 사과에 손도 못 댑니다. 엄청 크네. 한번 먹어봐. 괜찮나? 씹을 수 있으려나? 달다? 달아 먹어야 되겠다. 달아? 엄청 달아. 결국 아삭한 사과는 갈아 먹기로 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뭐 못 먹겠다고 아프고 먹으면은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갈아서 먹더라고요. 주스 저거 원래 싫어해요. 주스 집에 음료수라는 걸 사놓지도 않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갈아 마시는 거예요. 사과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숙경님을 괴롭히는 턱의 통증은 약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시작은 소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30살쯤 그때쯤 제가 턱 관절을 한번 잠깐 이렇게 턱에서 소리가 나서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무슨 상추라든가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는 항상 아 여기서 벌써 뭔가 제가 이 기업 같은 데가 불편한 감이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생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절망에 빠진 숙경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꽉 깨물으시고 힘 빼시고 꽉 깨무시고 힘 빼시고. 지금 정숙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굉장히 약해요. 근육이 어느 정도 약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 뭐 잘 안 걸으시고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 보면 다리를 보면 뼈만 남아 있는 경우죠. 그런 분들은 걷지를 못 하거든요. 지금 정숙경 씨의 얼굴 근육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을 받은 표정인데요. 이를 악물 때 숙경님의 턱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귓불 바로 아래 뺨에 손을 올린 채로 이를 악물고 또 힘을 풀어보면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지는데요. 숙경님은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약해지진 않아요. 이 정도 약해지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제대로 안 씹었다는 거예요. 아, 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제대로 안 씹으니까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제대로 못 씹고 말도 오래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턱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 아껴왔건만 오히려 턱의 근육이 빠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육이 아픈데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씹다 보면 근육은 점점 퇴화가 되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제대로 씹지 못하고 이 얼굴에 저작근이 힘이 빠지게 되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조금만 말을 하다 보면 쉽게
근육이 필요해서 말도 오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상적인 부드러운 밥 있잖아요. 네. 밥을 차근차근 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육의 힘을 키워야 돼요. 우물우물 삼키면 안 돼요. 아, 네. 워낙 근육이 약해져 있기 네. 때문에 조금만 씹으면 아프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만 씹어서 아플 때까지는 씹어야 돼요. 아, 그게 오래 걸려요. 네. 근육 생기는 게. 네. 1년, 2년 걸려요. 그런데 숙경님은 턱이 아파서 안 씹었거든요. 처음엔 왜 아팠던 걸까요? 처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잘 때 이들을 꽉 깨물고 자고 낮에도 긴장을 하면서 이를 꽉 깨물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젊었을 때는 대부분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약간 아픈 이후에 대부분 회복이 다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언제 나빠지냐면 나이가 들면서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이러면 막 아프기 시작해요. 최근에 한 7, 8년 전에 굉장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게 빨리 나빠지는 기폭제가 된 거죠. 20년 전 시작된 이상 증상. 금방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시한폭탄이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 노화와 스트레스로 터져버린 거죠. 턱관절 장애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 이를 꽉 깨물게 되거나 어깨를 움츠리게 되고 이를 깨무는 근육, 저작근이죠. 저작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는 달리기 안 하던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필요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쌓이게 되면 근육이 회복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숙경님은 자다가 깰 정도로 이를 심하게 악물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자다가 딱 깨면은 이를 악물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많이 깨무는 분들한테 제가 이를 엄청 깨물고 주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10명 중에 9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 벌리고 자지 안 깨문다고 해요. 모른다는 거야. 이를 깨무는 사람은 이가 굉장히 많이 닳아 있거든요. 편편해져 있으니. 송문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뾰족한데 심하게 이를 깨물거나 가는 사람들은 이게 닳아 있거든요. 이를 악물고 자는지 알고 싶다면 송곳니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악물고 자는 사람은 송곳니가 닳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면서 이가 맞닿는 것을 방지하는 교정장치를 처방받았습니다. 음식을 차근차근 씹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기지개, 턱 기지개라고 하는데 기지개 펴듯이 턱을 최대한 스트레칭 해주고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턱 기지개 스트레칭법을 공개합니다. 세 번째 귀하신 몸을 찾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오늘의 귀하신 몸 맞나요? 맞습니다. 37살 이다현입니다. 그 쫀득이나 그 진미채 같은 어포류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질긴 것도 잘 드시는데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턱관절 부분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한 3군데 정도 교정 전문 치과에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 이제 턱 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좀 작다. 그런데 그냥 뭐 이대로 지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뒤로는 병원을 크게 찾진 않았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 20년 전부터 턱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었지만 턱이 작아서 그렇다는 말에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픔이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얼음을 씹어 먹고 질긴 간식을 먹으면 턱이 아프지 않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턱이 자꾸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거는 사실은 턱관절에 안 좋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또 그건 이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 들어 턱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데요. 어금니에 치실이랑 칫솔질을 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이제 항상 만성 통증을 느낀 건 왼쪽에 여기 벌어지는 이 부분이 제일 제 그 표현대로 가장 불편하고 아프고요. 다현님의 턱은 어떤 상태일까요? 언제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아팠던 거는 거의 뭐 한 초등학교 때나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 적어도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벌써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턱의 통증을 방치한 다현님의 턱 관절에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디스크가 빠졌다고요? 디스크가 있던 부위에 콕 패였어요. 이게 선이 2개죠. 네. 보통 선이 하나로 이렇게 매끈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뼈 모양이 변했어요. 뼈 모양이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네. 다행히 그 시기를 잘 넘겨가지고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턱 관절에는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디스크가 빠지면 뼈와 뼈가 부딪혀 마모되거나 뼈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턱의 통증을 방치한 결과 디스크가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견뎌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야. 앞으로 40 넘어가면 회복력이 떨어지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 입이 점점 더 안 벌어지고 하는데 입이 점점 더 안 벌어지면 일단 치료받기도 어렵고 제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게 딱딱하고 질린 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현님의 문제 습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각자 머리 푼다. 갑이 없나? 묶은 머리를 풀어줄 때도 급한 마음에 이로 끊어버리고요. 장난감 비닐도 이로 뜯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해서요. 그 잠깐 통증이 오긴 하는데 그것도 늘 있던 통증이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 보이는데 문제가 될까요? 손톱 깨무는 거라든지 뭐 고무줄 같은 거 네. 끊고 이라든지 그런 게 이 근육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야 그걸 자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네. 고무줄도 사실은 제가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끊어버려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게 힘을 굉장히 잘 줘야 돼요. 그 굉장히 근육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세 사람은 최소 20년 전부터 턱에서 소리가 났지만 뒤늦게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럼 언제 병원을 가야 하나요? 턱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맑은 소리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 벌릴 때 담을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약간 둔한 소리가 나면서 좀 아프다든지 약간 두두둑거리는 소리가 여러 번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디스크가 상해서 디스크 표면이 불규칙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입도 잘 벌어지고 통증도 없다 하더라도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맑은 소리가 난다면 괜찮습니다. 갈리는 소리가 나거나 둔한 소리가 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턱에서 소리가 날 때, 턱에 통증이 있을 때, 입이 잘 안 벌어질 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턱 스트레칭과 턱 운동법을 공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배울 운동은 턱의 바른 균형을 회복하고 바른 움직임을 찾는 운동법이에요. 3 곱하기 3 운동법입니다.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 첫 번째는 턱의 바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어딘가에 집중할 때 우리의 턱은 잘못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바른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혀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면
가운데 입천장에 붙이세요. 입천장 앞에서 3분의 1 지점에 붙이시는 거예요. 을지로의 을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바른 위치입니다. 혀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3개가 같이 턱을 잡아주니까 상대적으로 턱에 들어가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약간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미세하게 쏠려서 떨려. 내려. 네, 이렇게 네. 쏠려요. 네. 그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에서 치아는 맞물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까요? 다르죠? 네. 네. 좀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네. 이게 달달달 안 떨리고 안정적이.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혀를 가운데 붙이고 턱이 바른 위치에 놓이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 운동입니다. 혀를 이용해 턱의 바른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턱은 움직이는 관절이라 그랬죠? 그럼 바른 움직임을 찾아야 돼요. 입을 벌려보세요. 옆으로 벌리려고 애쓰거나 잘못된 자세로 입을 벌리진 않나요? 자,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자세는 특히 목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북목 자세를 많이 하면 턱이 많이 안 벌어져요. 등을 구부리고 거북목 자세를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벌려서 손으로 테스트 해보세요. 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잘 안 벌어지죠?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죠. 턱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또 턱이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귓불의 수평이 중요하고요. 수평 맞추기 잊지 마세요. 혀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입을 벌려보세요. 이때 손을 왜 붙였을까요? 벌어지는 부분을. 오른쪽 턱관절 움직임과 왼쪽 턱관절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야 균일하게 움직이는지를 손끝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입을 벌려보는 건 처음이시죠? 네, 1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하루에 3번, 네. 각회 10번씩. 네. 턱이 섬세하기 때문에 막 스쿼트처럼 막 30회 막 자, 100번 막 이렇게 안 해요. 하지만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턱을 바르게 움직이는 스트레칭 10번씩 하루 3세트. 저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턱이 움직일 때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옆으로도 움직여요. 근육 강화를 통해서 턱의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아래턱 오른쪽 옆에다 대보세요. 벽밀기처럼 아래턱으로 손을 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그시 10초.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아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씩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10초, 왼쪽 10초, 이렇게 1회로 해서 3회를 하시면 돼요. 둘, 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넷, 10초씩 3번. 정말 간단하죠? 7, 8, 9, 10. 스트레칭과 운동을 끝내고 다시 입을 벌려봤는데요. 네, 아까보다 낫네요. 네, 좋아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손이 들어갔어. 한번 보여주세요. 왜요? 빠지신 거 아니죠? 아니, 안 아파요. 빠졌어. 네. 근데 안 아프게 이렇게 쏙.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 몰랐을 뿐이에요. 턱관절을 풀어주기만 했는데 와 놀랍네요. 같이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쉽고 간단하게 턱관절을 지키는 방법 잊지 마세요.